자, 이제 여기다가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집합입니다. 부분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걸로 좀 복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집합이 있죠, 그쵸? 어떤 하나의 특징으로 모을 수 있는 개인을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가 집합이라고 했었고, 생긴 집합 A에 해당되는 애들을 준거를 안에다가 모아놓은 거잖아, 그치? 이 하나하나가 다 뭐야? 원소라고 불렀어요. 기억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원소 A는 집합 A에 해당이 되죠? 그쵸? 구성원이잖아. 맞아? 걔네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기호를 이렇게 썼어요. 우리 포크 기억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소 A가 삼지창 포크 A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 구성원에 지금 없는 애를 내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면 뭐 Z는 지금 포함이 안 되죠? 그죠? Z는 안 되기 때문에 Z는 될 수 없다. A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 삼지창 포크 기억하죠? 그쵸? 이제는 다른 포크를 좀 배울 건데, 이 포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상하다 느낌이, 그치? 어쨌든 너희를 이해시키기 위해 포크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 오늘은 부분집합을 할 겁니다.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던 거 기억해요? 집합을 그림으로 원 안에다가 그려서.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존재할 거지, 그치? 그러면 생의 A를 원소날법으로 좀 써볼게요. 집합 A가 어떤 녀석이 있냐? 1, 2, 3, 4, 5, 6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치? 그럼 A에 저 벤 다이어그램 안에 1부터 6까지 존재하는 거지, 그치? 쌤이 B의 집합을 좀 써볼 거예요. B는요 2, 4, 6이야. 괜찮니? 그러면 B 집합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 거야? 집합 A에 속한 거죠. 맞아? 그럼 우리가 집합 B는 A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맞아요? 뭐가 아무것도 하겠네. 그러니까 결국 얘를 좀 나타내보면 B가 2, 4, 6일 거고, 얘네 바깥에 있는 애가 1, 3, 5가 되겠지. 그래서 1, 3, 5는 여기 어딘가에 바깥에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집합 B는 집합 A에 속하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집합 B가 집합 A에 속한다 해서 이지창 포크를 쓸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애들이 흔히 물어보는 게, 선생님 얘랑 너무 헷갈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내신 때 객관식으로 안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헷갈려하지 마. 지금 얘네들은 자격이 뭐야? 얘네 원소라고 하지? 얘들아, 삼지창 포크는 뭐냐면 원소랑 뭘 비교하는 거야? 집합을 비교해서 네가 속하니 안 속하니, 너가 내 거니 아니니, 너는 내 안에 없니, 이런 말들로 지금 저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집합과 집합의 관계. 괜찮니? 그러니까 저 삼지창, 이지창 포크를 속한다로만 외우니까 아이들이 뒤에 가면 헷갈리더라고, 개념을.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는 이지창 포크를 써서 개념을 정리한다. 괜찮죠? 헷갈리지 않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부분집합을 이렇게 나타낸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C를 내가 여기다 적어볼게.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요 여기 안에 속하니? 아니잖아. C의 구성원 25랑 루트 172가 A에도 B에도 속하지 않죠? 그쵸? 그럼 속하지 않는다. 집합과 집합이 서로 속하지 않는다. 이 관계를 어떻게 쓰냐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똑같지? 표현 방식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거. 그럼 얘들아, 우리가 예를 들면 B가 선생님이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좀 써볼게요. 여러분 조건제시법도 익혀야 되니까 얘는 원소 X가 얘들아, 이 조건제시법을 성립하게 하는 원소 X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그럼 얘는 원소가 없지. 원소가 없는 집합, 얘를 뭐라고 불러? 오늘 시험에 1번 킬러였던 바로 공집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집합이 아니야? 아니야. 얘는 공집합이라고, 얘도 모임이잖아. 맞아? 1 미만의 자연수 모여라 하고 모임이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온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 일상생활에 너희 동아리 같은 거 곧 할 텐데, 그치? 동아리 할 텐데 동아리를 내가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수학 동아리라고 만들었어. 그럼 너희가 들어가고 싶겠니? 안 들어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럼 얘는 모임이 지금 있는 거잖아. 사람만 없을 뿐. 그치? 모임을 해체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공집합도 집합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공집합은 A에 속하니 안 속하니? 안 속하죠? A에 안 속해요? 속하지. 속하죠. 속하죠. 봐봐. A의 원수가 1, 2, 3, 4, 5, 6이잖아. 그치? 얘가 지금 A잖아. 맞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건 어디다 끼워놔도 다 맞지 않아? 봐봐. 얘는 지금 얘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1을 가지고 있는 거고 2를 가지고 있는 거고 3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원소,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으로 내가 설명을 좀 해볼게. A의 부분집합은 여기에 일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뭐 1, 그치? 4, 6 이런 것들이 A에 속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봐봐.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 볼게. 얘는 뭐만 있으면 돼? 우리가 이렇게 표현만 안 하는 거지. 얘 뭐야? 지금 원소를 모으는 중괄호가 존재하죠. 중괄호가 존재하지만 우린 중괄호만 쓴다는 법칙이 없다고 해서 우린 이렇게 표현만 하는 거야. 개념은 얘랑 똑같다고. 맞아? 집합의 자격이 있고 얘는 중괄호가 있는 거잖아. 맞아? 얘는 중괄호 없어? 있잖아. 봐봐. 얘는 봐봐. 공집합을 이렇게 쓰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얘를 이렇게 쓰면 이해가 될까? 얘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중괄호만 있는 원소가 없는 것들이 지금 얘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분집합이고 그리고 B도 공집합이 부분집합이고 맞아? 따라서 봐봐. 팀이 얘 이렇게 쓸게.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에 속해요. 괜찮아? 원래 얘를 쌤이 중괄호로 설명하지 않는데 너희가 개념을 이해하는 거잖아. 그치? 중괄호만 있고 얘는 어차피 집합이잖아. 집합이니까 원소를 모으기 위해 중괄호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 원소를 넣는 건데 모든 집합엔 다 뭐야? 원소를 모으는 중괄호가 있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모든 집합은 다 공집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치? 네. 괜찮아? 괜찮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자가 내가 6개가 있어. 그치? 내가 과자를 6개 있어.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가 6개가 있어. 그치?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의 집합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를 집합이라고 할게. 내가 얘를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 개수 얘를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집합 F라고 표현할 거고 괜찮아? 집합은 대문자니까 얘를 집합 F라고 표현할 거고 얘를 조건제시법으로 썼어.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지금 과자 몇 개 있다 그랬어? 6개 있지?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과자의 개수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아무것도 안 먹을 수 있지? 그치? 아무것도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그치? 과자를 안 먹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예 방치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그거 자체가 안 먹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즉 모두 다 포함한다 이 말이야.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공집합을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중괄호. 얘는 모든 집합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포함한다. 괜찮지? 자, 그러면은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8번 하나 풀어봅시다. 풀었으면 넘어가셔서 우리 29번 풀어봅시다. 29번은요. 네, 잘 한번 풀어보세요. 됐어? 29번 됐어? 다 못했다 좀. 다 했지? 확인할까? 자, 25번은요. 다시 25번은 8번은 1y의 약수, 그러니까 y의 지금 원소가 1, 2, 3, 4, 6, 12이므로 x는 y에 속하지. 맞아? 이때 포크 방향이 뭐야? 더 큰 애, 범위가 더 큰 애 쪽으로 쏠려야 되는 거지. 맞아? 자, 넘어가고. 자, 29번은요. 오답률이 좀 엄청 높아요. 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얘를 진짜 많이 질문하는데 얘들아, 얘 정답 뭐니? 오, X. 봐봐, 갈리잖아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문제 봐보면 지금 집합 A가 뭐가 있으시냐? 0, 1, 그리고 2랑 3 이렇게 있지? 그치? 이렇게 있고 지금 2랑 3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맞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잘 봐. 지금 얘를 물어본 거지. 맞아? 그럼 봐봐. 속한다는 당연히 다 대답할 수 있는데 얘는요 안 돼요. 왜냐면 이 기호가 뭐라고 했어? 집합과 집합의 관계에서만 쓸 수 있다 했죠? 기억해요? 근데요 지금 얘는요 A의 원소의 자격으로 있는 애 아니야?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원소야. 그러니까 얘는 2지차 말고 3지차를 써야 맞는 거야. 됐어? 근데 그러면은 저기 그러니까 중괄 안에 어, 중괄 어디 있어? 너가 물어보고 싶은 거지. 선생님 그럼 얘는 집합은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봐봐. 지금 얘는 집합은 맞거든? 집합은 맞는데 근데 봐봐. 얘를 특정 집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문제를 봐보면 지금 2랑 3이 어떠한 집합인지 표시가 안 돼 있어. 아니? 2랑 3이 지금 집합 기호가 없잖아. 아, 맞아? 맞아? 집합의 기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리가 수학은 항상 기호를 통해 표시해요. 얘 봐봐. 너가 이렇게 표시하려면 기호로 표시를 하지. 맞아? 애초에 얘는 기호에 표시하는 거야. 맞아? 근데 얘는 지금 집합은 맞아. 지금 이렇게만 보면 2랑 3의 원소를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애야. 맞아? 이거 자체가 하나의 원소라고. 다시. 맞아? 근데 지금 얘가 어떠한 집합인지 명시를 안 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쓰면 맞아. 봐봐. 내가 2랑 3을 집합 B라고 했어. 괜찮아? 그러면 B랑 A는 맞아요. 근데 너가 얘를 이렇게 표시를 안 해줬어. 맞아? 집합은 맞는데 집합에 기호가 없다고. 얘가 지금 무슨 집합인데가 없어. 맞아? 무슨 집합인데가 있어야 집합과 집합의 기호를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 집합의 기호가 없어.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원소 아니야? 그치? 집합일 수도 있는데 집합의 기호가 없으니까 얘는 뭐야? 그냥 A 안에 있는 그냥 원소구나. 그럼 얘를 이렇게 썼다는 건 그냥 원소를 꺼내 쓴 거잖아. 맞아? A의 구성원으로 꺼내 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갔을까? 이해가 갔을까? 괜찮아? 자, 넘어가시고 우리 서로 같은 집합 할 겁니다. 이제 집합의 개념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얘들아, 집합은 언어학이야. 그치? 언어학이잖아. 범주 다 언어학이잖아. 언어학이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아요. 모호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우리가 국어에 수많은 뜻이 있지. 그치? 한죽된 뜻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집합을 완벽하게 머릿속에 구분 지을 수는 없어도 선생님이 수학에서는 얘가 맞는 말일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네가 해석했을 때 네가 읽어보면 얘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학에서는 얘가 맞대. 그치? 이해가 안 가면 선생님이 그런 표현들을 모아서 외우게 시킬게요. 됐죠? 너희는 생각을 하지 말고 걔를 외워서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생각을 많이 할수록 힘든 과목이거든? 이 집합과 명제가. 그치? 그래서 얘에 대해서 기준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마저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서로 같은 집합. 이 서로 같은 집합이 표시가 돼 있잖아. 그치? 봐봐. 지금 책 보면은 부집합 A, B에 대해서 지금 A는 B에 속하고 B는 A에 속한대. 얘가 지금 뭔 말이냐면 A가 B에 속한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B가 A를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이러니까 이렇게 썼지. 그치? 근데 잘 봐. B랑 A가 똑같아. 그래도 A는 B에 속하는 거 아니야? 예? 봐봐. B랑 A가 똑같아. 똑같은 집합이야. 그럴 때 A는 B에 안 속하니? 안 들어가니? 네. 봐봐. 내가 이렇게 써줄게. 봐봐. 민준아. 이제 언어학에 여러분 함정이 빠지신 거예요. 잘 봐. 머리 아프네. 봐봐. A가 1, 2, 3 있다고 쳐. 그치? 근데 B는 이렇게 썼어. 이럴 수 있잖아. 그치? 두 개가 다른 특성을 내걸었는데 표현 방식이 다른데 구성원이 같으면 그냥 같은 집합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구 좋아하는 사람 모임,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모임했는데 지금 여기 7명이 다 왔어. 그리고 농구 좋아하는 모임인데 7명 다 왔어. 그 모임 뭐야? 같은 모임이라 존재한다고. 수학에서는. 국어에서 생각하면 아이씨 당연히 다른 모임 아니야? 근데 수학에서는 구성원이 똑같으면 걔는 그냥 똑같은 모임이라고.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봐봐. 얘 1, 2, 3이지? 얘 1, 2, 3이지? 그러니까 봐봐. 그럼 봐봐. 얘는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있죠. 있지? 1, 2, 3 갖고 있고 1, 2, 3 갖고 있지? 맞아? 그러니까 얘의 원소들 중에 지금 B가 포함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B를 품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같아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근데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포함하는 게 둘이 교환했을
같은 데로 성립하면 얘는 뭐야? 그냥 같은 집합이 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구 팀에 현빈이, 승빈이, 현빈이. 아니 쌤 말고 다른 사람이 든 거예요. 민준이가 있어요. 축구팀에도 현빈이, 승빈이, 민준이가 있어요. 그 국어에서는 그게 다른 건데 수학에서는 같은 거다. 그치, 그냥 구성원이 같은 집합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같은 집합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 지금 1, 2, 3이지. 야, B의 원소만 얘기해봐. B의 원소 뭐 있어? 1, 2, 3. 그치? 그럼 1, 2, 3이 A에 없어? 있잖아. 그럼 포함하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호에 지금 포함하는 게 B가 더 클 수도 있지만 A랑 같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도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셔야 우리가 진부분 집합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단어의 의미에 멘탈이 나가지 말고요.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우리가 집합 뭐 A가 있다고 쳐요. A가 1이랑 2야. 그러면 지금 이 A 있지? A 진부분 집합의 의미를 설명할 건데 B라는 집합이 있고 A에 포함된대요. 맞아?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 때 A가 클 수 있지 B보다. 맞아? B를 품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게 떠오르죠 바로. 맞아?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위에서? 얘 둘이 뭐 할 수 있어? 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포함되는 관계가 있잖아. 그치? 근데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이 경우를 제외한 얘만 포함되는 게 바로 진부분 집합이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봐봐. 우리 지금 부분 집합하고 있잖아. 지금 A 다시 지금 B, A 이렇게 표시한 게 지금 뭐야?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아니야?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 있다 했잖아. B가 A의 부분 집합이면 A가 더 크고 B를 품고 있을 수도 있고 둘이 같을 수도 있지. 같아도 지금 포함한다고 하잖아. 맞아? 근데 진 부분 집합은 뭐야? 같은 경우를 제거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만 되는 거. 그러니까 A의 진부분 집합 B라고 하면 이 B는 뭐야? 이거이면서 지금 뭐는 안 되는 거야? 두 개가 달라야 되는 얘가 바로 진부분 집합이라고. 그럼 봐봐. 우리가 A 1로 넘어가. A가 지금 뭐야? 1이랑 2 있다 했지? 맞아? 그러면 선생님이 A를 그려볼게. A에 1과 2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B가 A에 포함된대. 맞아? 근데 A랑 B는 달라야 돼. 그러면 진부분 집합 B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1, 2를 다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A랑 B가 같으면 안 돼, 진부분 집합은. 맞아? A의 부분 집합 B라고 하면 B는 A에 포함될 수도 있고 A랑 같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럼 부분이 되잖아. 근데 진부분 집합은 뭐냐면 A 일부야. 그치? 일부인데 같으면 안 된다고. 같아도 이 기호가 되잖아. 부분 집합이라고 하잖아. 근데 같은 경우가 안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A의 진부분 집합 B는요 1, 2를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1만 가지고 있거나 2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야? 공집합이거나 세 개 아니야? 원소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 봐봐. 얘네 세 개가 다 뭐야?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그치? 포함되는 애들을 다 썼는데 지금 뭐만 안 되는 거야? 지금 같지만 않아요. 부분 집합 중에 같은 경우만 제거하면 다 진부분 집합이야. 괜찮니? 이거 이해 안 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몇 개 풀어볼 건데 36번 그 다음에 41번 두 개 풀어보세요. 몽이랑 공집합이랑 다르죠?
그치? 아 이제 또 나왔다. 이제 또 함정이 나왔다. 아, 헷갈려요의 지옥에 들어왔어. 뭐예요 이게? 뭐지? 진짜 해서? 윤이 진짜 사실 이거 빼고 다 했어요. 정신 차리시다. 자, 다 했죠? 그죠? 자, 볼 건데, 자, 칠판을 봅시다. 너무 헷갈려요? 헷갈려요? 여기는 계산이 많지도 않고요. 그냥 헷갈리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국어 잘하는 애가 잘해요. 여기는. 근데 다만 조금 이제 버벅이는 경우가 있잖아. 선생님도 그랬거든. 그러니까 버벅이면 그냥 시험에 나오는 유형들로 외우시면은 그냥 그걸 글을 쓰면 돼. 그러니까 내 자아를 버리면 돼. 그런 애들은. 괜찮지? 시험에 나오는 애들은 한정돼 있어. 한정돼 있어. 우선 보면은 자, 36번 보자. 자, 둘이 같아야 된대. 맞아? A는 지금 소문자 A랑 1을 원소로 가지고 있고 지금 집합 B는 0과 소문자 B를 가지고 있지. 얘네 둘이 구성원이 완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A는 몇이어야 돼? A는 0, B는 1.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진부분 집합이 나왔습니다. 자, 진부분 집합. 자, 집합 얘의 진부분 집합을 구하래요. 자, 얘들아, 부분 집합이 뭔 뜻이야? 진부분 집합 말고 그냥 부분 집합. 집합의 일부 아니야? 그치? 얘의 일부 아니야? 그치?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여기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0, 1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범주에 낄 수 있는 애들이 다 부분 집합이잖아. 부분. 그러니까 제의 부분. 그치? 제의 부분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다 모은 부분 집합인데 그 중에 지부분 집합은 뭐야? 부분이 될 수 있는 애들 중에 이 집합 A랑 같으면 안 된다고. 맞아? 그럼 봐봐. 얘의 쌤이 부분 집합이라고 먼저 해볼게. 그럼 얘의 부분 집합은 뭐야? 얘의 일부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도 일부지. 맞아? 공집합은 항상 다 포함하고 있잖아. 모든 집합이. 맞아? 그 다음에 0. 얘도 일부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일부지. 맞아? 그 다음에 얘도 일부 아니야? 오, 소리. 총합다. 조용히 하자. 오! 아 왜요? 아, 제이 자. 지금 0, 1이 2. 지금 얘의 일부죠. 맞아? 나는 나의 일부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거지. 국어를 표현하면. 나는 나잖아. 그치?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잖아. 맞아? 내 안에 내가 없어요? 너 이거 철학할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그치? 너는 무조건 너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얘의 일부라고. 그치? 일부. 그치? 그러면 봐봐. 이 0, 1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부분 집합이 몇 개가 나온 거야? 4개가 나오는 건데 이 중에 진부분 집합은 뭐야? 자기 자신, 즉 같은 녀석만 제외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은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집합 중에 자기 자신만 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겠어? 부분 집합을 다 쓴 다음에 자기 자신만 빼면 돼. 그럼 걔가 다 진부분 집합이야. 괜찮니? 자, 다음 넘겨보자. 자,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의 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봐봐. 우리가 이거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면 A의 일부지. 맞아? 그럼 봐봐. 얘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노가다로 세지 않고요. 개수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좀 배워볼 겁니다. 그럼 봐봐. A의 부분 집합
부분집합은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아?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봐봐. 팀이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 봐봐. 0과 1 두 개가 있지? 맞아?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의 경우의 수는 0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두 가지 있죠? 1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지. 맞아? 이것이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어차피 0, 1이 있냐 없냐로 다 지금 얘의 부분집합을 만들잖아. 맞아? 아무것도 없어도 부분집합 아니야? 맞잖아. 공집합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치? 봐봐. 0을 선택 안 했어요. 내가 0을 선택 안 했어. 1도 선택 안 했어요. 그럼 얘 부분집합 뭐가 나와? 얘가 나와. 그치? 내가 0을 선택하고 1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나오지. 맞아? 내가 0을 선택하고요. 1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나오죠. 둘 다 선택하면 얘가 나오죠. 맞아? 얘 지금 경우의 수 아니야? 그치? 따라서 우리가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지금 원소 하나가 몇 가지야? 경우가? 두 가지지. 선택할 수 있는 게. 0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얘도 선택하고 안 할 수 있잖아.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2가 부분집합의 개수야. 선택하고 안 하고의 두 가지, 원소 몇 개니? 두 개. 그러니까 얘는 선택을 총 두 번 함으로써 원소가 결정되는 거지. 맞아? 괜찮아? 그럼 얘들아, 진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겠니? 여기서 뭘 빼면 돼? 그냥 하나만 빼면 돼. 자기 자신. 괜찮아?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 자, 집합 B가 있습니다. B가 1, 2, 3이야. 그치? 그러면 B의 부분집합 개수를 구할 거야.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얘의 부분집합은 어쨌든 얘네들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로 나눠지잖아. 맞아? 다 가질 수도 있고 일부만 가져도 부분집합이 되잖아. 그치? 일부만 가져도 B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 B 안에. 맞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자, 너 1 선택할래 안 할래? 두 가지. 너 2 선택할래 안 할래? 두 가지. 3 선택할래 안 할래? 두 가지죠. 이것들을 동시에 선택해야 원소가 결정되는 거지. 맞아? 지금 예를 들면 B의 부분집합, 우리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포함되지. 맞아? 얘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돼. 맞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1 선택 안 했어요. 2 선택도 안 하고 얘 2 선택 안 했어요. 그치? 안 하고가 다 모여서 공집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부분집합 1과 2라고 해보자. 얘는 어떻게 해야 결정되는 거야? 1을 골랐어. 맞아? 2를 골랐어. 맞아? 3은 골랐어. 안 골랐어? 안 골랐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고르고 안 고르고를 다 한 번씩 선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택하는 경우는 전체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을 하죠. 미안해. 2 곱하기 3이 아니라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을 두 번씩 하죠. 미쳤나보다 내가. 그치? 이거 맞지? 그치? 선택을 두 가지 중에 하나,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하나. 이거 왜 못 빼?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2의 세제곱 8개가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은 몇 개일까, 승기나? 네, 집합 B의 진부분 집합 7개. 왜? 여기서 뭐만 빼면 돼? 뭐만 빼면 돼? 이 경우만 빼면 되는 거지. 이거 한 가지. 맞아? 왜냐면 B의 자기 자신이니까 얘 한 개만 빼면 즉 7개가 나온다. 괜찮니? 경우의 수의 관점으로밖에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수 1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공수 2를 할 수가 없지. 그치? 자, 문제 풀어볼 거고 47번 풀어봅시다.
47번, 53번. 근데 너희 학교 가니까 어떠니? 학교 가니까? 아직도 어색해? 피곤해. 아무 말도 안 해, 애들? 아직도? 아니 그래도 조금 풀렸는데 그래? 마음 안 해요. 아무 말 안 해? 나안 해요. 주혁이 너무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아 정말이요? 조용히 해요. 물어보세요. 그래? 그럼 누구한테 물어? 연아한테 물어. 연아야, 그러니? 뺏으면 시끄럽게 되고. 아니요. 승민이 몇 반이랬지? 4반이랬지? 그치? 몇 반이네? 11반이요. 아, 11반이야? 미안해. 5반이죠. 2학년 때 5반이었지? 그쵸? 아, 맞네. 헷갈렸네. 그럴 수 있지. 이게 뭐랑 11이라는 게 미쳤구나? 주영이만 클리닉 한 여러 번 나왔나? 자, 그러면 정답 물어볼 건데 우리 잠이 오는 민준아 53번 탄 뭐야? 256이요. 오. 예? 너무 큰 거. 친구분인데 256. 아, 친구분 255요. 네, 맞아요. 에이 귀찮아. 뭐라고요? 귀찮아. 이런 정신 안 차려? 왜요? 이거 문제 풀어줘야 돼, 봐봐. 아, 53번 보면 짝수인 잘했구나. 원소가 몇 개 있어? 8개. 그치? 2, 4, 6, 8 해가지고 16까지 있는 거지. 그치? 16까지 8개인데 근데 걔네들 선택하고 안 하고 두 가지씩 8번을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256에 진부분 집합 본인 자신을 빼면 255집. 그치? 그러면 지민아 47번 탄 뭐니? 그쵸? 그럼 람미야 47번에 진부분 집합은 몇 개야? 그렇지? 그치? 잘했고 자 뒤로 넘어갑시다. 일찍 끝내주시겠다. 자 보세요 자 자꾸 계속 끌지 말고 일찍 끝내주시겠다. 자 33번 봅시다. 개념 33번은 보면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거야 경우일 수도 느낌인데 내가 집합 B를 예시해볼게. 얘의 부분 집합을 구하는 거면 두 가지씩 선택을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 B에서 이를 원소로 절대 가지지 않는 부분 집합을 구하래. 개수. 괜찮아? 그럼 봐봐. 집합 B는 지금 뭐가 있어? 1, 2, 3 이렇게 세 개 있는 거지.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부분 집합을 구하는데 그 부분 집합은 지금 뭐를 절대 안 가져? 2를 안 가져 원소로.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얘는 둘 중에 선택을 해야겠지. 맞아? 얘에서 선택을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지. 얘는 이미 안 고르는 걸로 선택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너는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하면 돼서 2 곱하기 2. 즉 너가 2를 3번 곱했었잖아. 근데 그 곱하는 횟수를 제외한 원소를 좀 빼주는 거야. 걔는 이미 안 고른다고 선택한 거니까. 맞아? 2를 이미 안 고른다, 즉 한 가지를 선택한 거니까. 맞아? 그러면 쌤이 문제를 내볼게. 집합 B에서 내가 1과 3을 원소로 절대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을 구할 거야. 그럼 개수가 몇 개니? 두 개? 3개. 2개지. 왜? 왜? 등집합. 1과 3을 포함하지 않는 거지. 그럼 얘는 이미 안 고른다로 결정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얘만 쓰면 되잖아. 2를 고른다, 안 고른다. 근데 봐봐. 2를 고르면 얘는 집합이 뭐가 돼? 2만 되는 거죠, 원소 2. 얘 안 고르면 뭐야? 공집합. 그러니까 두 가지. 괜찮아? 자, 얘도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57번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59번도 풀어볼 겁니다. 59번이요. 57, 59.
지금 2를 원소로 제외한다고만 얘기했지. 그치? 그럼 얘를 빼고 보는 거잖아. 근데 봐봐. 내가 2를 무조건 원소로 고른다고 사실 똑같은 얘기야. 그치? 왜? 왜? 얘 선택한 거잖아. 2를 가지겠다고. 맞아? 얘를 갖지 않는다는 건 2를 가지지 않겠다고 선택한 거고 한 가지. 맞아? 2를 포함한다는 건 나는 2를 무조건 골랐어. 그러니까 여기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라고 고정 짓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57번과 59번 답은 둘 다 4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해 안 가는 사람? 자, 그럼 라스트로 62번하고 끝낼 건데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봐. 지금 X가 집합 X가 지금 A 포함하죠? 맞아? 그리고 B에 속하죠? 맞아? 그러니까 집합 X는 무조건 원소를 뭘 가져야 돼? 무조건 1을 가져야 돼. 그래야 A가 포함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1을 무조건 선택했다고 두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얘는 1을 이미 골랐으니까 2의 제곱 4가 되는 거지. 경우에서. 괜찮아? 지금 이런 표현으로 나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됐죠? 선생님이 일찍 끝나겠다 했잖아? 그치? 지금 7시 19분이거든요? 앉아 계세요. 숙제 안내하고 보내드릴게요.